우선 저는 가장 크게는 이제 스카이 서영고 세 군데를 상관왕으로 다 붙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가천대 학교 한의과랑 또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이렇게 붙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선택해서 지금 등록 앞두고 있어요. 학교들 합격해서 그 홈페이지에서 그 합격 뜬 거를 보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그 고등학교 내신이 좋았다 보니까 이 합격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연고대는 별다른 생각 없었던 것 같고요. 또 그 한의학과나 약학과 같이 그 메디컬 계열의 경우에는 뭐 되면 좋고 아님 말고 뭐 그 정도 느낌으로 한번 넣어봤었는데 또 합격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가 제가 좀 들어가고 싶어 했던 학교였는데 솔직히 그 합격 뜬 거 보면서 이 세로 고침을 굉장히 많이 눌러봤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정말 보고 있는 게 맞는지 싶어서 여러 번 확인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들었던 기분은 그냥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일단 느꼈던 것은 이 일회학원이 아무래도 이 녹양동에 꽤 오랜 시간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학교도 그렇고 다른 학교도 그렇고 학원 선생님들께서 학교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시험 문제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내는지 학원 선생님들께서 또 그동안 쌓아오신 노하우로 파악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적으로 학생들을 챙겨주신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출문제처럼 그런 풍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도 또 내신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등학생들이 이 생활기록부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 학원에서 하는 거를 안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혼자 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생활기록부가 잘 구성되어 가고 있는 건지 같은 것들이 좀 평가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좀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그거를 원장님과 함께 진행하면서부터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좀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리고 생활기록부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교수님들 생각을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합격한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3년 내내 꾸준하게 이 한 가지 진로를 정해서 그거를 생기부에 계속해서 드러냈던 게 좀 큰 것 같아요. 물론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특정한 진로를 잡아가지고 그거로 생기부를 구축해 나가는 게 어렵다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좀 대략적인 분야 정도만 해서 3년 동안 활동들 다양하게 하면서 좀 구체화시켜 나가서 자기가 이 분야에 갖고 있는 열정이라던가 그런 성실함 같은 것들을 잘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 어렸을 때 꿈이랑 또 연관이 있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들어오면서부터도 그 꿈이 변하지 않았고 대학교에도 그런 부분으로 진학을 해야겠다라고
쭉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와서는 솔직히 고민도 한 번씩 했는데 그 의사 쪽 그 메디컬 직업이라는 직종 자체가 좀 그 몸과 마음이 모두 고된 직업이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는 사실 제가 하고 싶다고 생각해보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그 평생 활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골랐습니다. 저는 디테일을 좀 챙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게 말뜻이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하나하나 맞추냐 틀리냐 또 그 문제 배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등수가 갈리고 그걸로 이제 등급이 갈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그 기상천외하게 함정을 파놓거나 혹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내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실수 없이 확실히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다양한 이 함정들이나 매력적인 오답 선지 같은 것들을 좀 잘 걸러낼 수 있도록 그러한 정답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고려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사회탐구 중에서 생활과윤리 과목을 이제 내신 때 선택했었는데 생활과윤리 같은 경우에는 말장난이 되게 심한 과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 선지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문제를 해석할 때 좀 그 자기만의 기준점을 정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문제의 선지를 고를 때 이제 옳은 부분이 있고 그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상가의 사상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이 정도의 진술까지는 이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다. 혹은 이 정도의 진술은 이 범위 안에 못 들어갈 것 같다. 그거를 좀 구분하는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은 좀 그나마 그런 말장난 같은 거에 당하지 않고 좀 명확하게 문제를 잘라낼 수 있다.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시기는 아마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그 중학교 넘어가는 그때? 네, 그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약간 과감하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 결과로 보여주니까 약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 학원을 다니면서 좀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안 나온다거나 하면은 또 다른 학원들도 관심을 가져보고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성적이 크게 뭐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 오히려 성적이 유지되는 부분이 더 컸었던 것 같아서 굳이 성적 지금 잘 나오는데 내가 모르는 학생들, 내가 모르는 선생님들이 있는 다른 학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계속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학원에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그 학원을 다니면서 그 자기의 그런 의지에 더해서 선생님들의 솔루션을 적용시켜가면서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이 좀 열정을 가지고 학원에 와서 좀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임하면서 자기 문제를 열심히 고쳐나간다면 아마 학생들에게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항상 내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항상 저의 효자 과목이었던 거는 국어거든요. 그래서 저와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국어를 항상 가르쳐 주신 최승훈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승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성격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배포가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 항상 허물없이 대하면서 이런 친화적으로 다가와 주셔서 학원에서 솔직히 학원이라는 곳이 좀 삭막해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도 풀어주시고 또 그 와중에도 그런 학업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아 주셔서 학원 생활을 오랫동안 이어가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